필러하면 영혼이 남는다던데 꺼림직하다,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라는 막연한 두려움, 어차피 다 같은 필러인데 싼 게 제일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이클리닉 원장 조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뿌띠 성형의 대표 주자인 필러, 필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필러 하면 일단 예전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시술하고 그랬던 거와는 달리 요즘 가지고 있는 인식은 꺼림직하다, 필러하면 영혼이 남는다던데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라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러를 하시려는 분들도 국산 필러와 수입품 필러 차이에 대해서 어떤 건 좋고 나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입품은 거의 가격 차이가 두세 배가 나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비싼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필러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넣어서 볼륨을 넣어주는 것의 총칭이죠. PCL도 있고 PLLA도 있고 아쿠아미드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의 구성 조직 성분입니다. 피부 조직에도 있고 관절 강내에도 있고 눈 아래 있는 유리체 안에도 있는 히알루론산은 인체의 구성 물질이니까 굉장히 몸에 큰 무리 없이 잘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냥 주입이 되면 당연히 그냥 분해돼서 사라져서 배설이 돼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필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몸 안에 넣어졌을 때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고 기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제라는 성분이 첨가되게 돼요. 공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수입품과 국내산, 각 제조사별 여러 가지 필러가 나오게 되는 발생 배경입니다. 히알루론산 자체는 처음에 이게 파우더 형태죠. 파우더부터 등급이 쭉 나눠져요. 저급은 이제 먹는 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료용으로 따로 나온 것이 있고, 의료용 중에서도 주사용으로 나온 게 있고 안과용으로 나온 게 있죠.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은 안과용입니다. 여기서 1차로 이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격이 한번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히알루론산 필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공정 자체가 얼마나 잘 프로세스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도 회사마다 이 필러의 가격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다 같은 히알루론산 필러지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비덤이나 레스틸렌 같은 히알루론산 필러의 제조 공정을 우리나라의 국산 필러들이 대부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임상 데이터와 가장 검증된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건 수입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고려를 하실 때 어차피 다 같은 필러인데 싼 게 제일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품이냐 국산이냐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 데이터가 쌓여있는 검증된 필러라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친연성 면역 반응일 거예요. 필러 자체를 하나의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면역 체계에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친연성 면역 반응은 한번 생기게 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필러를 선택하시는 게 슬기로운 거죠. 최대한 불순물이 없고 순도 높은 히알루론산을 쓰는 것, 그리고 검증된 가교제를 쓰는 것. 가장 많이 쓰는 건 BDDE라고 하는 가교제죠. 요즘 PEG라고 해서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그런 가교제를 쓰는 필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BDDE 가교제를 쓰는 필러입니다. 수입품 필러가 다르고 국산 필러가 다르고 이렇기보다는 각 제조사별로 필러의 특성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돼요.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단단하게 잘 잡히는 것들, 아니면 부드럽게 잘 퍼져서 이물감 크게 없이 잘 잡히는 것들, 유지력이 굉장히 길어서 무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이 좋아, 국산이 좋아 뭐 이런 것보다는 특정 부위별이나 들어가는 용량, 시술하는 분의 활성, 탄력도 전반적으로 고려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필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둘 다 똑같은 히알루론산 필러이고 비슷한 공정을 거쳤을 겁니다. 물론 지연성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자체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감작이 됐다고 하면 필러가 들어갔을 때 이미 항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수입품이냐 국산이냐는 큰 의미는 없어져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지 미리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된 바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알려진 위험성들을 최대한 낮춘 좋은 필러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필러를 하신 이후에 술이나 담배,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맞았는데 필러가 다 녹아서 없어진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다시 녹이고 맞아야 되나요? 3년 정도가 지났고 필러가 거의 다 녹아서 만져지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녹일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이미 분해돼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음 놓고 그 부위에 필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컹하게 아직은 좀 만져지는 거예요. 혹은 아직 형태를 애매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물렁물렁한 상태가 됐다든지 뭔가 울퉁불퉁 모양 변화가 와 있는 상태에서 필러를 더 원한다? 이땐 사실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녹인 이후에 새로 모양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좀 남아있는 게 너무 아깝고 녹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의 맨얼굴을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두렵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위에 살짝살짝 덧입혀서 필러를 채워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필러는 물성도 많이 변해져 있고 형태 유지력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 또 어울리기도 어렵죠. 그래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의 본래 얼굴을 노출하는 게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깔끔하게 녹이고 새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수입품이 좋다, 비싼 게 좋다, 혹은 저렴한 그 국산 필러가 더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필러 자체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건 역시 시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잘 상담하셔서 원하는 니즈를 잘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이 스토리로 예뻐지세요.